우리에게도 친숙한 오디션 프로그램 더 보이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송했었죠. 2014년 더 보이스 미국 시즌 6. 지금 보시는 20살 출연자의 노래는 너무나 유명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덕분에 레킹볼이라는 곡이 더 유명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크리스티나 빅토리아 그리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뉴저지 출신의 22살의 가수는 일찍부터 유튜브로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업로드에 거의 1300만 조회수를 이룬 마일리 사이러스의 파티 인 디 USA 커버곡은 그리미가 15살에 자신의 방에서 부른 곡이었습니다. 현재 그리미의 유튜브 구독자는 400만 명이 다 되어가네요. 그녀의 커버곡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곡은 2010년 샘 추이와 함께 부른 Just a Dream인데 2100만이 훨씬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이고,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기타, 피아노, 드럼 연주와 작곡, 또 자신의 뮤직비디오 작업에도 열정적인 젊은 아티스트였습니다. 2014년 20살이 된 그녀는 더욱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처음 블라인드 오디션에서 4명의 멘토였던 마룬5의 애덤 리바인, 블레이크 쉘튼, 샤키라, 어셔가 의자를 돌려 합격을 줬고, 이때 부른 마일리 사이러스의 레킹볼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어 지금도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더 보이스에서 그리미는 애덤 리바인과 함께해 최종 3위를 차지했지만 유명 레이블과 계약하며 음반도 발표하고 공연도 하고 바쁜 활동을 펼치며 많은 이들에게 꿈과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잊지 않고 팬들과의 소통은 이어나갔습니다. 자신의 일상과 팬에 대한 감사, 가족 소개 등 그리미의 개인적인 삶과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상도 올렸었고요. 이대로 쭉 간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바로 2년 전인 2016년 6월 10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공연이 그녀의 마지막 공연이 되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밤 10시가 넘어서도 열정적인 공연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몸은 고단했지만 팬들을 위한 사인회에서 정성스럽게 사인해주고 팬과 눈 마주쳐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있을 때 어느 남성의 차례가 됐습니다. 팬이라고 생각해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그리미에게 남자는 소지한 총을 꺼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한 발씩 총을 맞은 그리미는 그대로 쓰러졌고 현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때 그리미의 친오빠 마커스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총을 든 남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걸려 넘어졌지만 잠시 후 총을 든 남자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코너로 몰린 남자는 벽에 기댄 채 그리미를 쐈던 총으로 자신을 쏴버리고 상황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부상당한 그리미는 응급의료센터로 급히 이송되어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상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3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리미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22살 장래가 밝은 젊은 뮤지션의 생은 이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총을 쏜 남자는 플로리다 출신의 27살 케빈 제임스 로이블. 그는 권총 2자루와 탄약을 가득 넣은 탄창 2개, 그리고 사냥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놈은 그리미를 공격하기 위해 일부러 1시간 이상이나 택시를 타고 올랜도의 공연장으로 온 겁니다. 올랜도와 아무런 연고도 없고 가족이나 지인들도 그가 올랜도에 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자신의 컴퓨터 하드를 모두 파괴해서 그가 평소에 그리미를 스토킹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요.
이메일이나 다른 메시지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미와 케빈 로이블은 한 번도 만났던 적이 없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리미를 죽이려는 의도로 먼 곳까지 찾아갔을까요? 조사관들은 그가 유튜브 스타 같은 온라인 가수에 대해 깊은 집착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빈을 아는 사람들도 그가 약간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신질환의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모두 케빈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교대 근무로 직장을 나가는 것 외에는 거의 집을 나가지 않았고 대부분 시간을 자기 방 안 컴퓨터 앞에서 보냈습니다. 케빈의 가까운 친구가 증언하길 케빈은 평소에 그리미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종 그리미를 자신의 영혼의 반려자라 말했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합니다. 무신론자였지만 그리미가 크리스찬이라 해서 자신의 신앙도 바뀌었고 그리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계속해서 쫓고 그녀의 삶에 대한 모든 최신 정보를 파헤쳤습니다. 사건 2달 전 그리미가 플로리다에 온다는 소식에 직접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고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미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라식 수술과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놈 무섭네요. 그리미의 죽음으로 많은 예술가, 연예계의 제작자, 유명 인사가 추모를 했고 이후 공연장에서 보안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연장에서 금속 탐지기와 보안 요원이 추가되고 비공식적인 만남이나 인사 같은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리미의 가족은 크리스티나 그리미 파운데이션이란 재단을 설립해 총기 폭력에 피해를 당한 개인이나 가족과 유방암 환자를 위한 재정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마 그리미로 불리는 그리미의 어머니는 그리미가 어릴 적부터 유방암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소식인데 그리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며칠 전 어머니는 오랜 시간 그녀를 아프게 했던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불과 3개월 전에도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동안 녹음한 곡이 발매되고 있고 지난 2018년 5월 발매된 리틀걸은 그리미가 유방암과 싸우는 엄마를 위해 곡을 쓰고 녹음한 곡인데 듣고 있자면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리미와 어머니 모두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않고 편안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무스 용큐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